고대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상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을 통해 인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스트라본은 인도를 금과 보석, 향신료가 가득한 매우 부유하고 신비로운 지역으로 묘사하였죠. 알렉산더 인도 운정 당시 그리스인들은 인더스 지역에서 오래된 도시들의 폐허를 보았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명의 잔해는 19세기 초 동인도 회사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192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샬에 의해 본격적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존 마샬은 수메르 도시들에서 인더스 인장이 발견되는 것을 근거로 인더스 유적들이 수메르와 동시대에 번성했던 고대의 또 다른 문명이라 주장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피라미드나 지구라트처럼 거대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아무래도 대중의 흥미를 끄는 면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넓은 도로와 규격화된 벽돌 주택, 다수의 우물과 세련된 배수체계, 대형 곡물 창고, 대육장을 완비한 고도화된 도시 인프라는 실제 인더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주택을 지을 때 수메르의 경우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을 사용했던 반면 인더스에서는 불에 구운 고품질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구운 벽돌은 세 가지 크기로 표준화되어 있었고 학자들은 모헨조다로 도시 건설에만 대략 1억 개의 벽돌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영역은 이집트와 수메르를 합한 면적보다 더 넓으며 무려 1,500개가 넘는 마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가와 도예가, 세공기술자와 같은 전문 장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다 협동적이고 수평적인 사회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제임 맥킨토시는 인더스 문명을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주의 공동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문명의 젖줄 인더스강은 여름철 히말라야 산맥에서 형성되는 몬순형 비구름에 의해 주기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였고 강 주변은 비옥한 충족도가 풍부했습니다. 고대 인더스인들은 강 주변에 관계시설을 만들어 연 3회까지 수확이 가능한 집약적 농업을 발전시켰고 덕분에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사막 기후이지만 고대에는 연 강수량 700mm 정도로 온난 다습했으며 리그베다에 기록된 전설의 사라스바티 강이 인더스 강과 평행하게 흘러내렸습니다.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은 인더스 문명 대신 사라스바티 문명이란 이름을 더 선호하죠. 파키스탄 서부에 위치한 메르가르 유적은 8,000년 전부터 5,000년 전까지 인더스 문명 전 단계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메르가르 주민들은 밀과 보리를 재배하며 남아시아 최초로 농사를 시작하였고 소와 양, 염소를 길렀습니다. 칸막이로 반듯하게 구획된 사각형 진흙 벽돌 건축물은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로 추정됩니다. 무덤에서는 조개와 청금석을 엮어 만든 아름다운 목걸이와 구리구슬 장신구가 부장품으로 발견됩니다. 세밀한 드릴 기술로 전공된 11개의 어금니가 확인되는데 이는 치과 치료의 가장 오래된 흔적이죠. 6,000년 전 구리와 납합금으로 만든 바퀴 장신구는 일찍부터 인더스 지역에서 야금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같은 시기 이러한 고온을 통하여 물레와 유약을 활용한 도자기 제작 기술이 유입되었고 복잡한 문양의 도자기가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눈과 화려한 머리 장식이 인상적인 여성 테라코타 피규어가 다수 발견되는데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는 다산을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죠. 메르가르의 비너스는 같은 시기 헬라프 문화의 작품과 매우 흡사하며 이는 선사시대부터 다른 문명 간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인더스 문명의 주요 유적에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라키가리, 차누다로, 돌라비라가 대표적입니다. 각 도시 인구는 3만에서 6만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도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최대 도시는 모헨조다로입니다. 모헨조다로는 죽음의 언덕을 뜻하는데 발굴 당시 한 건물에서 38구의 유골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도시는 피라미드가 한창 건설되던 기원전 2500년 전 건립되었고 면적은 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도시는 크게 서쪽 고지대의 언덕 성체와 동쪽 저지대의 4개 구역 시가지로 구성되며 각 구역들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폭 10m의 넓은 중앙도로 및 격자형 골목길로 연결됩니다. 바둑판처럼 짜임새 있는 도로와 주택, 하수도의 배치는 이곳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계획도시임을 시사하죠. 성체 언덕은 흙과 벽돌을 쌓아 올린 거대한 인공기단 위에 조성되어 있고 교육과 행정,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던 공공장소로 생각됩니다. 이곳은 군사 방어 목적에는 부적합한 구조로 판단되며 발굴된 청동 무기 또한 매우 희귀합니다. 성체 언덕의 랜드마크인 방구형 스투파는 기존 벽돌 구조물 위에 2세기경 불교 사리탑을 추가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스투파 안에서는 쿠시아낭조의 구리동전 더미 항아리들이 다수 발견되었죠. 인더스 문명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욕장은 종교 행사를 위해 목욕 재개를 하던 신성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대욕장은 세로 12m, 가로 7m, 깊이 2.5m, 초수량 160톤으로 구운 벽돌을 3겹 이상 튼튼하게 끼워 맞춘 후 역청을 덧발라 방수 처리했습니다. 대욕장은 계단에 의해 미음자 형태의 마당과 연결되며 주변은 40여 개의 규둥과 방, 천장으로 구성된 거대한 복각 구조물이었습니다. 동쪽 방에서 발견된 타원형 우물은 대욕장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더러워진 물을 성체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바닥면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귀퉁이에는 마야아치의 지하 배수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마샬은 높이 2.3m의 커다란 배수로를 보고 유사시 비밀 출구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상상했죠. 대욕장 서편에는 가로 50m, 세로 27m의 대규모 곡물 창고단지가 위치합니다. 곡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27개의 벽돌 사이마다 환기통로가 존재했고 계단을 통해 2층 창고로 곡물을 운반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성체한 중앙도로는 폭 5m로 남북으로 곧게 뻗어 있으며 도로 옆에 배수관이 갖추어져 있죠. 배수관은 위가 열려있는 오픈형과 덮개돌로 막혀있는 폐쇄형으로 구분되며 공간을 이용한 파이프 형태의 배수관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입니다. 배수로 대부분은 지하 40cm 깊이에 매립되었고 대용 도로에만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오픈된 배수로를 사용했습니다. 동쪽 저지대 시가지의 4개 구역에는 넓은 중앙 도로를 중심으로 거주지와 상업시설, 공방시설이 위치합니다. 북쪽 DK 구역은 가장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벽이 6m 이상으로 매우 높고 튼튼하여 상류층 주거지로 추측됩니다. DK 구역의 흥미로운 점은 가파른 계단을 가진 2층 벽돌 주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층에서 두레박으로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물을 굴뚝처럼 높게 만들었고 고인물을 밑으로 흘려보내는 배수구가 존재했죠. 모인조다로에는 무려 700개가량의 우물들이 발견되며 주택 4채당 하나꼴로 충분한 우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층 주택에서는 인도 혹소가 묘사된 12개의 인장과 성직자로 보이는 근엄한 표정의 남성 조각상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사제왕으로 불리는 멋들어진 수염의 중년 남성은 한쪽 어깨에 꽃문양 토가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인도 혹소, 제부는 인더스 인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주요 상징물로 소를 숭배하는 힌두 전통이 인더스 문명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인더스 인장에는 소 외에도 호랑이, 코끼리, 악어, 유니콘의 다양한 동물들이 발견되며 주로 남성성을 상징하는 수컷 동물이 종교적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더스 문자가 새겨진 인장과 서판들은 전 지역에서 총 4,000점가량 발견되었고 글자 수는 평균 5개로 짧은 편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문자 해독에 도전했으나 비교할 만한 고대 언어가 남아있지 않아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인더스 문자가 물건의 소유권 혹은 가문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종교적 주문을 적어놓은 것이라 추측합니다. DK 구역에서 발견된 파슈파티 인장은 요가 자세로 맹수들에 둘러싸인 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를
시바신의 원형이자 요가의 기원이라고 믿습니다. 즉, 고대 인더스 문명의 신앙과 전통은 아리아인의 유익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힌두교에 그대로 뿌리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 VS와 HR 구역은 DK 구역에 비하여 주택 규모가 작은 편으로 일반 시민의 거주지와 상업시설이 모여있던 곳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마당의 주택은 도공과 목수, 세공장인들이 공동 작업을 하던 공방으로 추정되며 원뿔 모양 구덩이는 커다란 항아리를 세워놓던 장소였습니다. 0.5m 높이 단 위에 만들어진 깔끔한 변기가 매우 인상적인데 놀랍게도 변기 밑에는 물이 흘러 오물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물 중 하나인 춤추는 소녀 청동 조각상이 이곳 HR 구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팔이 유난히 길고 날씬한 소녀는 드라비다인의 외모를 연상시키며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죠. 청동 소녀는 밀랍을 굳혀 주형틀을 만들고 청동 주물을 부어 작품을 완성하는 고난이도의 로스트 왁스 주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금세공 장신구 및 구멍이 뚫린 세계 최초의 원형 단추가 이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인더스 지역은 에로부터 모카 최대 생산지로 유명했으며 모헨조다로의 섬유 조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카 재배의 증거입니다. 모헨조다로 주민들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단단하고 높은 기단을 조성하는 대규모 토대 공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큰 홍수로 7차례 진흙으로 뒤덮였으며 기존 건축물 위에 동일한 형태로 벽돌을 더 씌워 재건을 반복했습니다. 자연의 힘도 대단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의지력 또한 놀랍습니다. 인더스강 상류의 하라파는 모헨조다로와 비견할 만큼 큰 도시였으나 19세기 철도 개발 때 이곳의 벽돌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유적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라파의 서쪽은 언덕 F와 언덕 AB 구역으로 구성된 벽돌 성체가, 동쪽은 저지대의 넓은 시가지가 위치합니다. AB 구역 언덕은 두터운 벽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성체 안에는 우물과 건물터, 배수 시스템이 남아 있습니다. F 언덕은 그나마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넓은 곡물 창고와 곡물 껍질을 타작하던 원형 벽돌 기단이 확인됩니다. 하라파에서 발굴된 남성 토르소 조각상 2점은 사실적 묘사가 매우 돋보입니다. 큐브 형태의 저울추와 눈금이 새겨진 잔은 상업활동에 표준화된 도량형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라파 동쪽에 위치한 라키가리 유적은 도시의 5% 정도만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고대 인더스인의 정체를 밝혀주는 결정적 유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과거 학계에서는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을 타밀 지역의 드라비다인으로 추측했으나 발굴된 유골 DNA 대부분이 파괴되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전학자 데이비드 라이는 라키가리의 여성 유골에서 최근 온전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대 인더스 유전자의 대략 70%가 1만 년 전 이란계 수렵 채집인에서 30% 정도가 안다만계 수렵 채집인에서 유래하였으며 아리안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키가리 여성은 현대의 타밀 드라비다인 중 이로라 부족민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웠습니다. 즉,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주인공이 현재의 인도 남부 드라비다인과 유전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인더스 지역은 수많은 민족들의 이동과 혼합이 끊임없이 지속되던 고대 민족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근 학계는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 아리아인이 원주민 드라비다인을 몰아내고 인더스 문명을 멸망시켰다는 아리안 침략 가설을 폐기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대신 좀 더 평화롭고 점진적인 문화 혼합의 의미를 내포하는 인도 아리안 이주 가설로 재정의하고 있죠. 모헨조다로 근교에 위치한 차누다로 유적은 규모는 작으나 흥미를 끄는 다수의 청동 도구와 홍옥수 장식품, 모형 장난감들이 발견됩니다. 차누다로는 수공업 장인들이 활동하던 상업 마을로 추정되며 창촉, 끌, 도끼날, 낚시바늘, 냄비를 포함한
수백 개의 청동 필수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 피규어가 인상적으로, 특히 소가 수레를 끄는 모형은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바퀴가 대중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수레를 통하여 벽돌과 목재, 특산품을 멀리까지 운송할 수 있었고, 활발한 물자교류는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합니다. 차누다로에서 발굴된 좌우에 맹수가 서 있는 쌍사자 왕의 도상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 양식입니다. 전설의 사라스바티강 남부에 위치한 돌라비라는 2만 명가량이 거주하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주민들은 도시 성벽 외곽에 대형 저수지를 둘러쳐 홍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단을 갖춘 깊이 8m의 벽돌 저수지들은 모헨조다로 대육장보다 규모가 4배 이상 컸습니다. 북쪽 입구를 장식했던 커다란 나무 간판에는 10개의 인더스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죠. 소크타코와 알라우디노, 로탈은 수메르의 무역선이 드나들던 해안가 항구도시였습니다. 선사시대에도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까지 해안가 호촌들 사이에서 해양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특산품은 먼 지역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7,000년 전 이라크 북부 내륙에서 발견된 목걸이 부장품의 경우 터키산 흑요석과 8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만의 카우리 조개로 만들어졌죠. 심지어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내륙 도시 테르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루크 제도의 향신료인 정향이 발견되어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르곤 인장을 비롯한 다수의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에서는 그들이 교육했던 딜문, 마간, 멜루아 세 지역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학자들은 딜문이 페르시아만의 카타르, 마간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과 이란 연안, 멜루아는 인더스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르곤의 피문에는 금과 청금석, 홍옥수, 목재를 팔기 위해 커다란 선박을 타고 온 멜루아 상인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더스 지역에서 제작된 홍옥수 장신과 인더스 인장들은 페르시아만 아부다비와 바레인, 엘람의 수사, 수메르 여러 도시들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됩니다. 마간에 해당하는 이란 남부 테페야야는 수메르와 인더스에서 제작된 다수의 특산품과 인장들이 다수 출토되어 두 문명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고대 인더스인들은 대형 선박을 타고 멀리 수메르까지 활발하게 교류했으며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 도시 문명을 이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